다음 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얼어붙은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찾을지 모른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우리 해군도 미국, 일본과 함께 합동훈련에 참여하기로 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대한 미국 쪽 우려가 큰데 이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서태평양 주변 6개국 잠수함 합동 구조훈련 퍼시픽 리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잠수함 침몰 시 구조 방법을 논의하고 모의 구조를 해보는 훈련인데 참가국 중에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외에 일본, 미국과 한국이 눈에 띕니다. 호주에서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데 우리 해군은 1,200톤 장보고급 잠수함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뒤 처음으로 미국, 일본과 함께하는 훈련이 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11일 동안 이어져 지소미아가 정말로 종료되는 다음 달 23일 0시 일주일여 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 참가를 두고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놓고 미국이 표명해왔던 한미일 군사공조 약화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해상자위대 관함식 때 일본 측은 우리 해군을 초청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다음 주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서 아베 총리를 만날 예정인 만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가 관심으로 떠올랐는데요. 한일 양국에서 기대감은 모두 커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일본 언론도 우리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서 다음 달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보도하고 있죠.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청와대는 아베 총리가 좋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만날 수 있다란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음 달 아세안이든 에이펙이든 언제든 만날 의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사될 수 있느냐를 놓고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으로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지만 현재 한일 양측의 입장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아베 총리에게 직접 전할 텐데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네, 이낙연 총리는 친서 혹은 구두 메시지를 통해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아베 총리에게 전할 텐데요. 여기에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정상회담을 공식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와의 면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두 정상이 만날 여건이 되는지부터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네, 청와대는 우선 이 총리의 일본 방문 결과부터 좀 보겠다는 거군요. 그럼 결국 지금으로선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노영우 국무조정실장은 어제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이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1월 상황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11월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 달 23일이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또 11월에는 아세안이나 에이펙 등 다자간 회의가 열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건 한일 두 정상의 의지입니다.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이유도 현재로선 아베 총리의 대화 의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 총리와 아베 총리와의 면담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남북한과 일본이 국제표준 해돋이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문제를 놓고 비공식 협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IHO 국제수로기구 사무총장 주재로 모나코에서 열린 이번 협의에선 미국과 영국 대표도 참석해서 그동안 일본해만 사용해온 해돋이의 표기를 바꾸는 데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협의는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로 IHO는 내년 총회에 협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유니클로의 새 광고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측에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서도 광고를 내리거나 고치지는 않겠다고 하자 온라인에선 이를 패러디하며 비판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피해 할머니가 여기 직접 출연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19초가량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와, 할머니, 그 문구 완전 좋은데요? 와스레레라나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본어 팻말을 든 할머니와 청년이 등장합니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90살 양금덕 할머니와 전남대학교 4학년 윤동현 씨입니다. 제 나이 때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 유니클로 광고에서 98살 여성이 오래된 일은 기억 못한다고 대답한 장면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비하나 어떤 조롱에 대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유니클로 광고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유니클로는 한국판 광고에만 80년도 더 되는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는 자막을 넣어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니클로 한국법인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며 광고를 수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간제지원자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를 연상시키고 또 조롱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항의가 많을 때는 그 광고를 적어도 수정하거나 내려야 하는 것이 기업의 도리라고. JTBC 이주찬입니다. 이번 태풍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이 쓸려나가는 사태가 일어나 논란이 됐죠. 일본뿐 아니라 중국도 서해 바다를 따라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웃나라 원전 사고로 우리 바닷물까지 오염될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해양오염 대응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실시한 훈련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대기 오염에 대해서만 훈련을 했을 뿐 해양오염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2017년 원안위 내부회의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 위원은 바다로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는 건 후쿠시마 원전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며 해상으로 방사능 오염 물질이 방출되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나리오가 선제적으로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능 오염 물질 해양 유출 관련 시뮬레이터 등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놨지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에선 서해 바다를 따라 원전 47기가 가동 중입니다. 중국과 인접한 해역 지역에서는 지진이 빈발하고 있거든요. 그 원전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해류를 타고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확산이 될 수도 있고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해양 쪽의 원전 그 방사능 누출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안위는 다음 훈련부터 해양 오염 문제도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정밀한 대응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